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선 실시간 개표 방송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 다 서로가 내가 승리를 했다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는 우리가 크게 이겼다라고 이렇게 또 트위터를 날리면서 민주당이 승리를 훔치려 한다.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트윗을 남겼다가 트위터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요. 우선 총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270명 이상을 먼저 차지한 쪽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5시 기준으로요. 바이든이 238명, 트럼프가 213명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6개 핵심 경합주의 결과인데요. 북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렇게 6개 주가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으면서 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배정받은 플로리다, 트럼프가 이기면서 29명의 선거인단 트럼프가 다 가져갔고요. 애리조나의 11명은 바이든이 차지했습니다. 그림에는 애리조나 상황이 반영이 안 돼서 바이든이 227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사실 결론만 말하면 아직까지는 전부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개표 현황과 득표 수까지는 언급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20명인 펜실베니아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지금 떠오른 상황인데요. 74% 개표율을 기록했을 때 트럼프가 55.7%를 얻었고 바이든은 43%를 기록하면서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펜실베니아를 포함해 나머지 4개 주 모두 지금 이 상황대로 쭉쭉 간다면 트럼프가 293명, 바이든이 245명으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겠네요. 다만 변수는 우편투표 개표인데요. 러스트벨트의 경우 우편투표 개표를 한국 시간으로 7일까지 진행하거든요. 펜실베니아는 약 250만 건의 우편투표가 진행이 됐고 이 중에서 160만 명이 민주당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는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 역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트럼프가 이 우편투표를 걸고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시장은 이미 트럼프에 베팅한 듯 하지만 분명히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자, 승리자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고요.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니 긴장 늦추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미국 대선 상황 짚어봤고요. 11월 4일 장마감삭스를 출발해 보시죠. 앞에서 미국 대선 얘기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장 말씀을 드리면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한때 나스닥 선물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국내에서 이 때문에 IT, 반도체, 인터넷 대표주들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책주로 부각됐던 태양광, 풍력 테마가 하락을 했고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였어요. 우편투표에 따른 개표 지연으로 당선자 확정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경계감 다소 커지긴 했는데 현재 계속 나스닥 선물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 보니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두는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트럼프 우세로 인해서 5G, 대북 관련주, 히토루 관련 테마가 급등했고요. 지수 계속 끌어올리면서 1.04% 상승한 826.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솔루션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바이든 이슈로만 오를 종목이 아닌데 괜히 바이든 때문에 적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외국인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났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에 힘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사흘째 동반 순매수 보이고 있어요. 대선 불확실성과 양도세 이슈로 좀 많이 눌렸던 코스닥 다시 살아날 듯 합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코스피 1위는 카카오, 2위는 네이버, 3위는 NC소프트, 4위는 SK바이오팜,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코스닥 1위는 알테오젠, 2위는 동진세미캠, 3위는 웹캡시,
4위는 오스코텍, 5위는 원익 IPS입니다. 오늘은 확실히 트럼프 관련주의 압승이에요. 트럼프 관련 내용은 뒤에서 특징주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알테오젠과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담았거든요. 알테오젠, 제가 얼마 전에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플랫폼에 대해서 4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따낸 알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올해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 기술, 약물과 항체 접합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ADC 기술을 활용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암세포에 대해 특이성이 매우 높은 항체와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 좋은 약물을 결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유방암, 위암 치료제 임상 1상 진행 중이고요. 또 한 번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황반 변성 안구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거든요. 아일리아는 오리지널 기업이 제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어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돼도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알테오젠은 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제형을 직접 개발해서 특허를 완료했어요. 현재 임상 1상 시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새로운 이슈는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공시입니다. 비상장 주식인 전환 우선주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주당 발행 가액은 14만 7,500원입니다. 250억 원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비로, 그리고 50억 원은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과 연구 개발을 위한 용도로 쓸 방침인데요.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 우선주는 1년간 의무 보호 예수가 걸려서 내년 11월이 돼야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기업 혹은 거대 자본을 가진 기관이 충분히 이 회사의 비전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투자를 진행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전환 우선주를 사는 것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스코텍인데요. 장마감싹3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오늘 처음 시청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랜만에 다시 볼게요. 자, 오스코텍도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샀더라고요. 오스코텍은 유한양행과 얀센이 공동 개발 중인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이죠. 레이저티닙의 원 개발사입니다. 근데 개발권이 2015년에 오스코텍에서 유한양행으로 넘어갔고요. 2018년에 유한양행에서 다시 얀센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오스코텍이 원 개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이 진행될수록 단계별로 돈을 받아요.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레이저티닙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고요. 10월 중에 임상 3상 투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4분기에는 2차 마일스톤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임상 2A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 약물의 가치는 168%나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올해 연말쯤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되면 대규모 기술 이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카카오, 3위는 네이버,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원익 IPS, 3위는 동진세미캠, 4위는 서진시스템, 5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여기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0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니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은 8.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6%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2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03% 상승했어요.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긴급 주문 효과로 이를 상쇄했다고 밝혔고요. 올해 4분기 모바일 시장의 계절적인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PC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석희 사장이 컨퍼런스 콜에 직접 참석해서
인텔의 랜드 부문 인수로 향후 3년 이내에 이 랜드의 자생적인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5년 내에는 랜드 매출을 인수 전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D램 선도 기업으로만 인정받아왔던 SK하이닉스, 과연 랜드 부문 성장으로 톱 메모리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10조 투자의 가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잇따른 위탁 생산 계약 수주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국 바이오 벤처인 진퀀텀의 신약 개발 물질을 위탁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비소세포성 폐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의 세포주 CDO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이번 협력을 통해 진퀀텀이 보유한 다수의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CDO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제약사와 의약품 위탁 생산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183억 원 규모고요.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로 2023년 12월 이후에 공개됩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 고객사가 만약에 제품 개발에 성공한다면 확정 계약 금액이 241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들.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들 빼놓을 수가 없네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트럼프가 대표 경합주 6개 중에서 5개 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이에 우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인터넷 대표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 우려가 좀 일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거죠. 그리고 5G 관련주, 트럼프는 5G 이동통신 투자와 통신 인프라 구축에 1,20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고요. 또 대선 이후에 미국 내 5G 투자가 확대된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G 장비 시장의 점유율 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모두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희귀 금속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왔는데 히토르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히토르 수출 금지를 미중 관계의 핵심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국 내에서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서 히토르 대체 소재를 생산하는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기업들 항상 주목을 받았어요. 오늘도 그랬네요. 네, 그리고 대두 관련주들 같이 움직였는데 대두 관련주가 뭐냐면 대두를 원료로 하는 고추장, 된장, 식용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샘표식품, 사조대림, 풀무원 등이 있는데요. 대두 관련주는 트럼프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죠? 자, 중국은 대두 세계 전체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미국의 계속된 관세 부과에 대응을 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제 대두 시장에 공급량이 넘치게 되니까 대두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추장, 된장, 식용유 더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대두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도 급등했네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이 예상된다는 분석인데 이거는 사실 오랜 시간 지켜봐서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쉽지는 않은 일이죠. JST나 남아토건, 아난티, 대아TI, 일신석재, LJE 올랐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보관과 판문점 내 자유왕래 그리고 판문점 이산가족 상봉 제안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 공약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인터넷 찾으면 내용 많이 나오니까 더 찾아보세요. 네, 다음 종목은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입니다. MSCI 11월 정기 변경 편입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1일 MSCI 주가지수 신규 편입 종목 반기 리뷰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 신규 편입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편입 종목의 수급 우호적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네, 다음으로 DB하이텍, 반도체 파운드리 호황에 따른 공장 증설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파운드리 호황으로 인해서 지난 3분기에 공장 증설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해서 국내 팹리스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공장을 증설해야 할 만큼 파운드리 물량이 많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게 연속 가동률 100%를 기록하러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연속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주 잔량은 현재 설비 기준으로 최소 반년치가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단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 미국 합작사인 코이뮨이 4,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에서 코이뮨은 약 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고요. 이번 투자로 면역 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 및 임상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데다가 나스닥 시장 상장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트럼프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2위의 JST나 8위의 에코마이스터, 11위의 데아티아이, 남북경협주고요. 4위의 유니온, 6위의 티플렉스, 7위의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 관련 섹터입니다. 12위의 대두 관련주인 샘표 올라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장에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장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인데요. 위스콘신의 개표율 89% 정도 되는데 바이든이 49.3%, 트럼프는 49%로 바이든이 역전했다고 합니다. 참 끝까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수익 나면 바로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G는 두 후보 다 겹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섹터는 위험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또 개표 상황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처럼 다들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을 텐데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푹 주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